지금 많은 무주택자분들의 분노가 표현된 기사입니다. 뭐냐, 치솟은 집값, 내 집 꿈은 분노로, 무주택자 60%가 끝내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소형아파트 장기 임대가 유일한 돌파구다. 정부의 허구에 찬 내 집 갖기 정책의 결과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은 절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의 속마음이죠. 유주택자분들도 힘들지만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속상해요. 지금 최근에 많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집값 폭등은 중산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허망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허망함을. 자, 그런데 박인석 씨는 31세입니다. 은평구 불광동의 미성아파트에 사시는데 지난해까지 1,600만 원짜리 전세를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8천만 원짜리 28평 고층 아파트에 내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1,600만 원짜리 전세에 살았다고? 근데 지금은 8천만 원짜리 내 집에 산다고? 뭔가 이상하죠. 야, 이게 뭐야? 이거 오타 아닌가요? 이거 8억 아닌가? 1억 6천과 8억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87년 8월 3,200만 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기사는 너무나 데자뷰 같아가지고 깜짝 놀라시겠지만 1989년도에 한겨레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치솟은 집값, 내 집 꿈은 분노로 해가지고 이제 기사가 떴는데 무주택자 60%는 끝내 가망이 없다. 이 집 한 칸 덫에 걸린 인생. 뭔가 지금 하고 비슷하죠? 강남 아파트 값이 멋대로 뛰게 하라. 그냥 이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냐? 철거. 계속 이렇게 철거를 당하고 일자리도 잃고 우리는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 전셋값 못 따라가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8번 이사 끝에 임대에 턱걸이 들어갔습니다. 돌잔치 한 번도 안 하고요. 겨우 제 집 마련했어요. 라는 이야기들. 영끌이죠? 친구와 어울려서 맞춤집을 지었어요. 저는 그냥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이미 30년 전에 있었다. 자,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기다리세요, 청년들. 결국에 기회는 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마치 30년 전처럼요. 그러면 정말 기회가 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기사를 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허구에 찬 내 집 갖기 정책의 결과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은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다. 내가 중산층이라고 믿었는데 1989년도에 중산층이었던 분들은 야, 세상 허망하다. 내가 이래가지고 언제 내 집 마련을 하냐. 자, 1년이 지난 4월 살던 집에 전세금, 저축한 돈, 남의 돈을 합쳐가지고 전세입자를 내보내고 영끌이죠? 87년도에 영끌했어요. 박인석 씨가. 내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집이 8천만 원이다. 자, 근데 이분이 투자 기법을 보세요. 87년 8월에 3,200에 미분양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입주와 동시에 3천만 원의 전세를 놔. 그러니까 실투자금은 200인 거예요. 200에 실투자를 했는데 3,200짜리가 8,000이 됐으니까 그럼 5천만 원 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 가지고 5천을 버신 거예요.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 박 씨의 인생은 어땠을까?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분이 식은땀이 나겠죠. 그때 집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당연하죠. 2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을 벌었는데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5억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반면 김인규 씨는 36세입니다. 매일 콩나무 시루 같은 전철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지겨워가지고 인천의 아파트를 1,300만 원에 팔아버립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 싫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분당을 팔아버린 거지. 분당 팔아버리고 서울 전세 들어갑니다. 이 폭등기에 전세로 갈아탄 거죠. 무주택자로. 그런데 이분은 상습 침수지대와 전세값이 싼 서울 합정동에 방 2칸짜리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 동네가 그때는 좀 안 좋았죠. 그 직후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밀려서 지금 살고 있는 단칸 전세방으로 부득이하게 살림 규모를 줄여야 했다. 그러니까 89년도에도 벼락거지가 있었던 거예요. 신조어라기보다는 과거에도 항상 반복되었던 일이다. 서울의 집값 상승은 벌써 몇십 년째 우상향이었으니까. 또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평소 쾌활한 성격이었던 김 씨의 부인은 인천에 살던 아파트 가격이 3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1,300짜리가 3천이 됐으니까 지금 13억짜리가 30억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쾌활한 성격이신데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환갑이시죠. 근데 그때는 이제 31살, 28, 7 이쯤이었겠죠? 근데 그때 연봉에 거의 몇 배야. 연봉에 한 10배, 15배가 올라 버린 거예요.
집을 팔았더니 자 87년 가을부터 불붙기 시작했는데 부동산 투기 바람에 이때도 투기라는 건 항상 있었죠. 그런데 전국 집값이 불과 1년 반 만에 2배가 뛰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심각했던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는 3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배 정도 뛰었거든요. 현 정부 들어와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로 뛰었는데 이 당시는 지금보다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 상승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거에 뒤따라서 전셋값까지 급등을 합니다. 실제로 그때 이제 젊은 층에서 전셋값 마련을 못 해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게 신문기사에 많이 뜨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똑같은 데자뷰가 나오는데 뭐냐, 주택 청약 저축 가입자는 작년 말 48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급증합니다. 자,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청약으로 가는 거야. 뭐 아파트 새로 생기면은 청약해야겠다. 그래서 청약으로 막 몰려가면서 청약 통장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내 집장만 승차권을 따내기 위해서 줄을 씁니다. 줄을 서고. 그러니까 경쟁률도 뭐 엄청 치열했겠죠. 근데 지금은 청약 통장이 2,500만 개입니다. 2,500만 개.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비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청약 경쟁률은 높은 상태인 거죠. 그러자 어떻게 하냐? 정부는 92년까지 모두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 데자뷰죠. 똑같은 데자뷰 아닙니까? 지금 현 정부가 기존에 127만 호 플러스 이번에 83만 호 해가지고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똑같고 단기간에 공급하겠다. 자, 청약으로 막 몰려가니까 막 사람들 자살하고 하니까 난리 나니까 정부가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팍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때 해결책으로 뭘 얘기하냐면 싼 값으로 장기 또는 영구 임대해주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고, 그리고 전세 입주자들도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해서 보호해주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다라고 가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지금 딱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결책은 자, 임대 공급하고 전세 기간 늘려줘야 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기사였어요. 지금 나라가 난리다. 그러니까 전세입자들을 보호해줘야 된다. 3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인식이 어땠냐면은 전세도 막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야. 막 집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막 살려고 막 저희 집은 어딨죠? 막 집값이 막 이렇게 뛰는데 저는 전세라도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전세가 가격이 올라가고, 이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임차인의 권리가 없었어요. 보호법 같은 것들도 좀 빈약하고 해가지고 전세에서 막 쫓겨나가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 팔아야 되는데 좀 나가주세요. 뭐 순돌이 엄마 나가. 막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왜 제가 나가야 되죠? 몰라. 뭐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해야지 하면서 나가고 막 짐 꺼내가지고 막 전봇대 밑에 놔두고 용달차 불러가지고 막 실어버리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겠다. 보호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전세 기간을 2년으로 그냥 늘려버려. 전세가 뛰어? 야, 그럼 2년에서 4년으로 가자. 2+2로 가자. 근데 이때는, 야, 전세가 1년인데 막 전세가 뛰어? 야, 그럼 1+1으로 가자. 2년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뜹니다. 자, 살리자는 정책이 서민 죽인다. 집 없는 서름. 임대차 보호법이 인상만 보호해주고, 이게 뭐냐. 2년간 오를 액수를 한꺼번에 요구한다. 세부담을 전가한다. 자, 집주인의 이기심까지. 이 기사에서도 집주인들에 대한 이제 분노가 막 보입니다. 집주인, 이 다주택자들, 이 유주택자들의 이 욕심 때문에 이 세부담을 전가하게 되고, 이게 지금 4년간 오를 액수를 한 번에 요구하게 되니까 전세가 뛰는 거 아니냐. 이거 상생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 집주인들의 문제다, 이게. 집 없는 서름, 공급량 확대 등 정부 해결책이 시급하다. 이런 기사들이 이제 뜹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급등이 일어났을까? 자, 다들 까먹으셨겠지만 1986년에는 서울 아시안게임이 있었고 1988년도에는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어떤 피크였죠. 피크. 삼저 호황 해가지고 전두환 정권 때부터 해서 경제가 막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전국에 막 돈이 넘쳐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죠. 이촌향도가 생각나는 거야. 옛날에 그 학교에서 배웠던 이촌향도가 갑자기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역시 주입식 교육은 무시무시하구나. 이 당시만 해도 시골에 있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도시로 왔죠. 공장으로 도시로 와가지고 일하면서 돈 벌어야지 해서 촌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다 몰려오는데 인구는 인구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 경제는 호황이어가지고 공장들은 마구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서울로 막 몰려오고 집은 없고 지어도 건설 능력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데 이 상황에서 아무리 공급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구 증가를. 자,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을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까 노태우 정부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200만 호를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걸었는데 당선이 됐어. 근데 실제로 지어버립니다. 실제로 지어버려. 200만 호를. 자, 이게 1기 신도시 지도입니다. 1기 신도시 지도인데 여기 분당 있죠? 분당, 평촌, 산본, 여기 이제 부천, 중동, 일산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서울의 외곽지로 신도시를 공급하는데 아파트를 2년 만에 짓겠다. 200만 호를 짓겠다. 설마 될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설마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너는? 실제로 그것이 일어납니다. 신도시 선진 주거문화 앞당긴다. 가구당 1주택 실현 가능한 꿈. 신도시 건설 열기. 지금 엄청나게 지어대는 사진이 느껴지죠? 이때는 군사 독재 시절에서 뭐 약간 벗어난 그때 당시이기도 하고 뭐 다 논밭이고 그러니까 어떤 보상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그때는 그냥 국가가 하면 뭔가 한다는 느낌이니까 자, 우리 200만 호를 3년 안에 지읍시다.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지으면 되죠, 뭐. 그래서 수도권에만 30만 호, 전국에 170만 호를 짓습니다. 그래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뭐 인천 연수구, 대전 둔산, 뭐 대구 수성, 뭐 광주, 부산 해운대, 뭐 창원, 청주, 순천, 계룡시 뭐 다 만듭니다. 그냥 전국적으로. 이때 건설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냥 막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88년도부터 착공이 시작돼가지고 91년도에 입주하는데 이게 전무후무한 속도입니다.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하철까지 연장합니다. 왜냐면은 뭐 올 수가 없잖아요. 신도시는 만들었는데 거기다 사람들 살으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실어날라? 서울까지. 자, 이게 1980년대 서울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2호선 있죠? 이때 여기 안쪽에만 사놨으면은 우리 가문의 영광일 텐데 다들 바깥쪽에 많이 사셨죠? 자, 그리고 국철 있고 1호선, 3호선, 4호선 이렇게 단촐하던 시기였습니다. 단촐하던 시기. 자, 그런데 이게 2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작 2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지하철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이게 2000년이고요. 참고로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의 지하철 교통 정책이 얼마나 장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1980년, 20년 지난 2000년, 20년 지난 2020년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런 식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이 주변에 다 집들이 생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너무 모여 살면서 또 집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은 아까 그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해버렸어. 그래서 1990년도까지 80년도 90년도까지는 이제 아파트 짓고 있는 중이었죠. 야, 뭐 지어봐요 뭐 되겠니? 하면서 쭉 올라갑니다. 당장 내 집 내놔 하면서 쭉 올라가. 그리고 91년도도 피크를 찍습니다. 왜냐면 막 투기 같은 게 막 몰리겠죠, 아무래도. 근데 진짜 입주를 해버려. 진짜 200만 호가 입주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갑자기 빈집이 쫙 늘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하면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10년이 갑니다, 10년이.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이 김대중 정권 때, 뭐 IMF 터지고 나서, 이때는 뭐 공급을 좀 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대규모 공급은 없었죠. 그러니까 200만 호라는 이 충격파가 10년을 가는데 그 뒤로는 이제 공급이 어쨌든 그 정도로 대규모는 안 했으니까.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2007년에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으로 서울 인근에 20만 호를 확 지어버립니다. 서울 인근에 그냥 폭탄 투하를 해버립니다. 원래는 150만 호를 짓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계획이 좀 줄어가지고 20만 호 정도. 근데 그것도 단기간에 세곡동, 내곡동 막 그 강남 주변에 막 공급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시 쭉.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변창흠 신임 장관이 공급 물량을 기존과 합치면 200만 호 이상이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 최대다. 그러니까 기다려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한 상황인데, 아까 그 노태우 정권 때 그 서슬퍼런 군사 독재 시절이 막 끝났을 때, 그때 당시에도 200만 호를 공급하는데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토지 보상이고 문화재고 모르겠고, 야, 지어. 이럴 때였고, 저 못 짓겠는데요? 야, 그럼 너는 잘려. 이런 분위기였어요. 야, 시멘트 없어? 야, 시멘트 다 가져와. 야, 그냥 산 파서 시멘트 만들어 오라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문화재 발굴하고, 뭐 하나 지작물 있는지, 뭐 상하수도관은 터지지 않는지, 하나하나 이제 따져가면서 해야 되죠. 그리고 그때는 그냥 논밭을 밀어버려서 200만 호를 지었는데, 지금은 있는 역세권을
고밀도 개발하고 토지주들과 또 협상하고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막 시위하는 분들 설득하고 어쨌든 그런 다양한 뭐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서는 뭐 몇 년 안에 이제 금방 공급이 될 거니까 200만 호가 이제 준비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시작은 조금 미약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 그 끝은 200만 호 공급이라는 이제 창대한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지금 의욕이 넘쳐 있는데 제가 이제 30년 전의 기사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너무 똑같다 데자뷰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200만 호 공급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해결책인데 공급이라는 게 결국 해결책인 것은 맞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또 찔끔찔끔 20년에 걸쳐가지고 공급하는 거는 또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최단기간에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현 정부는 공공주도 정책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